로마 제국의 몰락을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476년이란 연도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에 젊은 서방 로마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는 서방 로마 군대의 게르만계 장군 오도아케르에게 퇴위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까요?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의 퇴위가 로마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로마 제국이 정말 476년에 멸망했을까요?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는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의 이야기는 카스텔룸 루쿨라눔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아침, 도미누스 로물루스. 좋은 아침입니다, 파테르 파울루스. 허리 통증 괜찮으세요, 도미누스? 신부님 약초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도미누스, 주님께 감사드리세요. 이제 넌 황제다, 아들아. 너와 나는 로마의 영광을 되찾을 거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제국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 내 아들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 의기피우스 형제여, 노리쿰의 유명한 세베리누스가 행한 기적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도미누스 로물루스께서 못 들으셨나요? 저는 이미 스승님이 노리쿰에서 하신 일을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노리쿰의 위대한 세베리누스의 기적들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는 카스텔룸 루쿨라눔에서 폐위된 후에도 수십 년 더 살았습니다. 이곳은 원래 기원전 1세기에 루키우스, 리키니우스, 루쿨루스가 지은 오래된 빌라였고 이후 450년경 발렌티니아누스, 쌈세에 의해 요새로 강화되었습니다. 폐하 음식이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폐하 그 시절은 다행히 끝났어. 리키니아. 이제 더 이상 황제가 아니라서 정말 기쁩니다. 로물루스가 그 오랜 세월을 카스텔룸에서 보내며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서방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로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에게 정말로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476년의 사건들을 자주 떠올렸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여러분, 파울루스는 오레스테스보다 전술적으로 더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렇죠?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레스테스는 우리가 이탈리아에 정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로마인을 위해 싸우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멈추고 우리에게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의 페데라티로서 그들의 전쟁을 대신 싸운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벤나로 진군하여 젊고 무력한 황제를 폐위시킵시다. 서방 로마 황제의 시대는 끝났고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두아카는 서방 로마군의 장군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서방 로마군은 거의 전적으로 게르만계 연방 병사들, 즉 페데라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는 더 이상 토착 로마인들로 구성된 정규 로마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고급 로마 병사들에게 지급할 충분한 자금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두아카는 오레스테스가 자신과 부하들에게 이탈리아 땅을 주지 않아
오레스테스와 파울루스 형제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도아카는 이후 두 번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첫 번째는 8월 말 플라첸티아, 오늘날의 피아첸차에서 오레스테스와 싸웠고, 두 번째는 9월 초 라벤나 외곽에서 파울루스와 싸웠습니다. 오레스테스와 파울루스는 오도아케에게 패해 처형당했습니다. 한편 우리는 라벤나의 상황이 상당히 절박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레스테스와 파울루스가 모두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폐하 파울루스가 오도아케르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아버지에 이어 삼촌까지 저주받은 운명입니다. 이 야만적인 괴물 때문입니다. 혹시 제안할 만한 게 있습니까? 폐하? 이 도시는 오도아카를 막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도아케르가 도착했습니다. 파울루스가 패배한 후 오도아케르는 라벤나의 항구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곳은 클라시스라고 불리는 또 다른 도시였습니다. 클라시스가 점령되고 라벤나가 항복한 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오도아케르는 파울루스를 물리치고 클라시스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푸에데라티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오도아케르의 가족이에요. 로물루스, 내 말이 맞아. 그들이 우리를 배신해 오도아케르 쪽에 설 거야. 그래, 그리고 동로마 황제는 아직도 나를 찬탈자로 보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황제도 서로마 제국을 구할 수 없어요. 로물루스, 내 아버지가 너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됐어. 야, 저기 성벽 위에 있는 너. 그래, 너 말이야. 그 사람은 너 얘기하는 것 같아, 오케일라. 내 목숨이 소중하면 황제 친구에게 항복하라 전해라. 그러면 너에게도 관용을 베풀겠다. 오레스테스와 파울루스가 패배했어. 너희 주둥우는 거의 소진됐고 황제 친구도 동방 제국의 지원을 못 받고 있다. 너희는 이미 끝난 싸움을 하고 있어. 알겠나, 형제들? 저 친구 말이 꽤 일리가 있네. 결국 우리도 같은 핏줄 아니야? 내 황제에게 가서 내 조건 즉 항복을 전해라. 나는 항복하는 자, 어린 황제까지도 살려주겠다. 그러나 싸우면 이 도시는 약탈당하고 무자비해질 것이다.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일 시간은 24시간이다. 이것이 오도아카의 조건입니다. 폐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경비병,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울라가 패배한 후에요. 남은 병사도 거의 없고 사기도 매우 낮습니다. 오도아카는 병력이 훨씬 많고
동방의 지원 없이는 오도아케르를 이길 수 없습니다. 폐하. 저는 오도아카 조건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도아클레르가 약속을 지키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문을 열어라. 자, 황제님, 우리 얘기 좀 해야겠군요. 오두아카르는 라벤나를 포위하지 않았고 도시는 빠르게 함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가장 강경한 제국 충성파들조차도 오두아카르에 맞서 도시를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라벤나의 성문이 자발적으로 오두아카르에게 열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클라수스 항구를 통제하지 못했고 동로마 황제도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찬탈자로 여겨 지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젊은 황제가 도시의 원로원 의원들과 병사들에게 설득되어 라벤나를 오두아카르에게 항복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소년이여, 황제로서의 시간을 즐겼길 바란다. 이제 그 시간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이탈리아 지방을 통치하겠다. 서방에 더는 황제가 필요 없다. 콘스탄티노플의 한 황제로 로마 제국은 충분하다. 그리고 너는 운이 좋다. 나는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다. 너는 왕관을 포기하고 은퇴해야 하며 나도 인정 없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매년 너에게 6,000 솔리두스 금화를 주겠다. 하지만 정치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나는 너와 너의 어머니 그리고 시종들을 캄파니아의 카스텔룸 루쿨라눔으로 보낼 것이다. 이제 젊은이여, 내 왕관을 내놓아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와 그의 어머니는 네아폴리스 근처 캄파니아의 카스텔룸 루쿨라눔으로 향했다. 오늘날의 나폴리이다. 왕관과 황제의 보물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보내라. 제노 황제에게 서방에는 더 이상 황제가 필요 없다고 전해라. 나는 제노 황제의 이름으로 이탈리아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 앞으로 나아가라. 서로마 제국에서 온 사절들이여. 안녕하십니까. 저희 장군 오도아케르께서 라벤나에서 폐하께 최고의 안부를 전하십니다. 오도아케르는 서로마 제국에 황제가 더는 필요 없으며 앞으로 자신이 이탈리아를 통치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폐하의 이름으로 이탈리아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로마 황제는 단 한 분, 제노 폐하입니다. 이 소식은 제노 황제에게 최악의 시기에 전해졌습니다. 불과 몇 주 전, 그는 찬탈자 바실리스크스로부터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는 서방에 지원군을 보낼 처지가 아니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도아카는 이탈리아에서 섭정으로서 공식적으로 제노 황제의 이름으로 통치해야 했고, 제노는 오도아카가 이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율리우스 네포스는 480년에 정당한 서로마 황제였으며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율리우스 네포스가 죽은 후 로마 제국이 다시 통일되었고, 이탈리아도 이론상으로는 다시 하나의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저기 있어요, 어머니. 드디어. 로물루스와 어머니는 이 사건 몇 주 뒤 카스텔룸 루쿨라눔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에서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오도아카르가 통치하던 시기, 예를 들어 480년에 라벤나로 가도 모든 것이 450년과 거의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서방 제국이 공식적으로 로마에 있던 시절엔 라벤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에게는 단지 정권 교체일 뿐이었고, 로마 제국은 그들에게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는 490년에 어머니 수도사 유기비우스와 수도원을 세웠으며, 유기비우스는 노리쿰 시비리누스의 제자였습니다. 로물루스는 500년대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보이나 동로마 제국이 536년에 이탈리아를 재정복할 때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났을 것이라고 상상했지만, 물론 실제로는 다르게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다르지만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현재 다큐 드라마 스타일 영상을 실험 중입니다. AI가 비록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로마 제국 말기의 삶이 어땠는지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AI 쓰레기로 보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AI가 의복, 갑옷, 건축물 등 다양한 요소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정성껏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는 어떻게 보였을지 말이죠. 저는 AI 훈련 시 퍼블릭 도메인 이미지만 사용했고 타 아티스트 작품 도용을 주의했습니다. 저는 이 로물루스 이야기를 다큐 드라마와 독립영화 두 가지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둘 다 흥미롭다고 생각해 시도하려 합니다. 또한 후기 로마 역사의 흥미로운 사건들도 탐구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당시의 모습이 어땠을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그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을지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 로마 역사의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저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라티아스 TV하고 페니말레테, 후기 로마 역사 친구분들께 감사드립니다.